여러분 저 힘드시죠? 일어나시고 기지개 좀 펴시고 힘드시죠? 이 피로라는 것이 한 번씩 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수험생분들은 계속 막 하시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저 힘드신데 제가 미리 좀 공지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끝나는 시간 한 10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대신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10분 더 하고 점심 제가 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예, 저기 지금 하면 이제 50분이죠. 딱 50분. 오케이? 예. 청원경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92피 청원경찰. 자, 의회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아래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에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돈은 자기들이 낸다는 것이죠. 시설주가 돈은 자기가 내고 경찰에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배치하는 경찰이 이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에요. 대신 우리처럼 공무원 경찰이 아니어서 그렇지 청원경찰도 경찰입니다. 공무원 경찰이 아니라는 것이지 경찰인 거죠. 그래서 직무를 보시면 1번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맨 끝에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니까 경찰관이죠. 경찰관이지만 우리처럼 공무원 경찰관이 아닌 것 뿐이죠. 그래서 청원경찰. 자, 2항에 경비구역 내에서의 범죄 예방과 진압, 경비 요인 경우, 대간조 작전 수행, 유해 방지, 질서 유지 등 경직법에 있는 것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대신 사법경찰 업무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법경찰 업무를 뺀 나머지 경찰관의 경직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이 청원경찰이고요. 자, 오른쪽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자, 1번 청원경찰의 배치. 1번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도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도 그렇고 경비업법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시도청장 상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장한테 신청해야 되고요. 자, 3항에 시도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배치 받으려는 차가 신청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놨고, 자, 청원경찰의 임용을 보시면, 자,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그 시설주, 그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시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임용 자격 3번에 18세 이상 사람이에요. 전에 이제 군필이 있다가 작년에 군필 요건이 없어져서 이제 군대 갔다 오지 않아도 청원경찰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도 그렇잖아요. 경찰도 옛날에는 군필이었었거든요. 군필 요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4번 청원경찰을 임용했을 때는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임용할 때 그러니까 퇴직할 때도 똑같습니다. 청원경찰 그만두면 그 퇴직도 시도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청원경찰을 이제 배치 임용하는 그 전반적인 그 절차가 그 팁에 먼저 배치 신청을 해. 그러면 시도청장이 배치 결정을 하고요. 그 뒤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임용 승인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또 별도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또 10일 내 보고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보고는 지금 안 써 있는 것이죠. 아래 징계를 보시면 징계권자는 당연히 청원주죠. 청원경찰이 아무리 경찰이지만 우리 공무원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징계는 당연히 청원주가 합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처분 요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끝에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징계 요청권이 있고 실제 징계를 하는 사람,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고요. 자, 아래 징계 종류를 보시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정책. 뭐가 없죠? 강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 징계가 강등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옛날 거랑 똑같은 것이죠. 옛날 거.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에서는 강등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얘네는 이제 강등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입니다. 우리 경찰은 어떻게 돼요? 보수의 전액을 줄이죠. 보수의 전액을 감하죠. 옛날에는 우리도 보수의 3분의 1을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우리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감봉은 3분의 1을 줄이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이 청원경찰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복 착용,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경찰하고 똑같죠? 우리도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거든요. 근데 청원경찰도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고요. 자, 무기휴대, 시도경찰청장은 끝에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도 지닐 수 있는 거죠. 자, 2항에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청장한테 무기 대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 시도청장이 그때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해서 무기를 대여해서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부 체납이라는 것이 뭐예요? 돈 주지 않고 받는 것이 기부 체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하려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해놓은 다음에 자기네 돈으로 산 다음에 일단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골 때리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끝났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얘네가 무기를 그냥 소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들이
무기를 사서 우리한테 줘. 그게 기부 체납이죠. 기부 체납 받은 무기에 한해서 상대방한테 대여해서 진익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감독을 보시면 청원경찰법 3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그때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그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감독권자는 청원주 경찰서장이에요.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권자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자, 9조의 3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사항을 감독하고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다른 거 말고 항상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항상 청원경찰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 누구요? 청원주죠. 청원주. 우리 경찰서장이나 시도청장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랑 안 붙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이 나면 주어가 아니라 청원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원칙적인 감독권자가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청장도 일정한 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2항에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도경찰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함으로써 일정한 감독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감독은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시도청장은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또 감독권자인 거죠. 그래서 감독권자가 청원주, 경찰서장, 시도청장까지 감독권자입니다. 다만 감독의 방식은 좀 다르죠.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은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이고 시도청장은 감독상 명령을 함으로써 감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8번에 직권남용 금지를 보시면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봤죠? 우리 경찰도 그렇죠. 경직법상 직권남용 1년 이하죠. 1년 이하. 그러니까 우리 거 딱 절반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거 딱 절반으로 직권남용 경찰에 딱 절반으로 해놨고요. 자, 2항에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청원경찰 제대로 직무하는 사람 두드려 팼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하는 것이죠. 자, 9번에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자, 청원경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하고요. 자,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따른대. 이게 뭔 말이야? 국가배상법 따르지 않고 민법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 앞쪽에 괄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시켰잖아요. 왜 제외시켜놨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말고 나머지 청원경찰은 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줬어. 그러면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아래 판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행정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일반 그냥 청원경찰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대신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징계처분 관련된 거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은 그냥 민법을 적용하고 국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하고 그래서 이 판례에서 또 그다음에 여기 법에서 국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하고 그 밖에 청원경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면직을 보시면 2항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아까 임용할 때도 보고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직할 때도 보고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배치의 폐지를 보시면 이랑 그 셋째 줄에 청원주는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자, 청원경찰 맘대로 그냥 배치 폐지 감축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자, 기억에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뭔 말이에요? 경비원 배치하려고 청원경찰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청원경찰의 이 직무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청원경찰의 그 직을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왜 그래? 함부로 막 자를 수 있으면 청원경찰이 이 청원주한테 막 과잉 충성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소명껏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명껏 직무집행하라고 청원경찰의 직을 고용을 보장해 주는 조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 경비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그래. 그게 그건데 청원경찰 자르고 경비법에 따른 특수경비원 배치하려고 하면 자르고 싶어서 자르는 거잖아. 이게. 그냥 고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못하게끔 아예 법에다가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마디로 청원경찰 고용을 보장해 줌으로써 청원주한테 과잉 충성하지 않고 소명껏
근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자, 니은에 중간에 사업장 등이 배치 인원의 변동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때는 다 자르고 그쪽 이동해서 새로 뽑지 말고 고용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청원경찰 본인이 그냥 이동하니까 사표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청원주가 장소를 이동한다고 해서 다 자르고 새로 뽑아. 그러면 그렇게 막 맘대로 막 자를 수 있으면 청원경찰이 청원주 눈치를 과도하게 보겠죠. 그래서 과잉 충성해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의 고용 유지 조항을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럼으로써 청원경찰이 청원주한테 과도하게 충성하지 않고 소명껏 일하도록. 끝났네. 여러분, 저 교통경찰 들어갈게요. 교통경찰. 제가 느끼기에 우리 경찰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통경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제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교통경찰 부분은 여러분 좀 잘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집중시키셔서 잘 좀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에서 많이 나올 거, 만약 나오면 용어 정리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 한 문제로 줄었잖아, 이제. 그죠? 한 문제 또는 안 나와. 근데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 교통은 용어 쪽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용어 관련해서 내야지. 저 하여튼 간에 자, 교통경찰의 대상이 되는 교통이 철도교통 아니고 항공교통 아니고 해상교통 아니고 도로교통입니다. 도로교통. 나머지 뭐 철도, 항공, 해상교통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교통은 도로교통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가 도로교통법 등등등이에요.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교특법, 특가법 등등등. 우리 교통경찰의 가장 큰 세 가지 법률이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이죠.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자, 도로법은 아니에요. 도로법은 도로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 경찰이 도로 관리하지 않죠.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을 관리하죠.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을 관리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있어요. 지자체 또는 저 국도 관리하는 저 건교부의 국도관리사무소인지 국도관리청인지 청은 아니고 하여튼 국도 관리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국도는 거기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자체에서 지방도는 관리합니다. 경찰이 도로 자체를 관리하지 않아요. 도로 교통을 관리하는 것이죠. 도로 부서졌어. 우리 경찰은 상관없어요. 저쪽 지자체하고 국도 관리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죠. 도로 교통이 막혀. 우리 경찰 일이죠. 자, 아래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자,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거기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고 별도의 주차 관리인이 없어. 그냥 막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구내라고 하더라도 외부 차량 제한을 하지 않아서 맘대로 그냥 드나들어. 그러면 그냥 도로입니다. 도로. 대신 외부 차량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거기 관리인이 나와서 막 통제하고 그러면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인 것하고 도로가 아닌 것하고 뭐가 중요해? 도교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해야 운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가 아니면 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하면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해야 무면허 운전이에요. 도로가 아니고 해서 운전하면 운전이 아니니까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도교법은 기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곳에서만 운전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어디 갔어요 여기? 저 맨 밑에 2번을 보시면 도로 구별의 실익이 도교법에서 도로에서 운전한 것만 이제 운전으로 봐요. 대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위험한 거, 즉 음주, 약물, 뺑소니 거기다가 추가로 있는 조항이 보행자 보호가 도로가 이 보행자 보호는 아파트 사이 길에서 당연히 보행자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행자 보호 조항도 거기 들어가고요. 어쨌든 나머지가 음주, 약물, 뺑소니 이것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그냥 운전한 것으로 봐서 단속합니다. 대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약물, 뺑소니하면 단속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조항에서는 그런 조항을 안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단속할 수 있고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처분,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약물, 뺑소니가 일어났을 때. 자, 오른쪽에 차마가 있습니다. 차마. 자, 차마는 차와 우마를 합해서 차마라고 하죠. 차마. 자, 그 중에서 차가 자건 원자동이에요. 자, 자동차, 건설기계, 그다음에 원동위 장치 자전거, 그다음에 자전거, 그 밖의 동력 이게 전부 다 차로 들어갑니다. 자, 차에 들어가지 않는 보행자가 있어. 보행자가 그것이 자 5호에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거 차인데 그 뒤에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 그러면 이거 도교법상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차, 전철 이런 것들 차가 아닙니다. 도교법상 차는 아니에요. 도교법상 차는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도교법 안에 노면전차 나오죠. 보셨을 거예요 아마. 노면전차는 차가 아닙니다. 왜 그래? 가설된 선을 이용해서 달리기 때문에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면전차를 규정해 놓은 것을 보시면 노면전차 정의 규정을 보면 꼭 차 같아. 정의 규정 보면 꼭 차 같아. 그러나 노면전차의 그 방식을 규율하는 제한 규정들을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 또는 노면전차 이렇게 돼 있어요. 노면전차가 차면 차는 하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노면전차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 또는 노면전차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술이 돼 있습니다. 노면전차가 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노면전차도 가설된 선을 이용
이용해서 노면 전차가 이제 트램이 자체인 거예요. 트램. 도로에다가 선 깔아놓고 그 선을 통해서 다니게끔 만들 것이 트램, 노면 전차입니다. 그것이 한 2025년, 26년 되면 이제 여러 도시에서 완공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그 노면 전차도 차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휠체어죠. 노약자용 보행기, 그 다음에 실외 이동 로봇. 우리 그 음식점 가면 막 로봇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사한 것이 이제 이 집 밖에도 이제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 다 차가 아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차랑 막 비슷하게 막 지나가는 것들, 차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차가 아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아래 주위를 보시면 전동차, 케이블카 이런 것들은 가설된 선을 통해서 달리기 때문에 차가 아니고, 소화용 자전거, 이것은 완구니까 이제 차가 아닌 것이고요. 자, 우마차, 소달구지, 경운기는 차가 맞습니다. 소, 말, 그냥 가축이죠. 우마죠, 우마. 근데 거기다가 리어커를 딱 붙여버리면 그러면 차가 됩니다. 차가. 경운기, 이런 농기계도 다 차고요. 대신 자동차는 아닌 거죠. 자, 아래쪽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솔린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로서 아래의 차, 승승화특이건입니다. 승승화특이건. 그래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기계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10종. 그래서 건설기계 10개도 이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들어가는 것은 딱 10개예요. 나머지 건설기계는 차에는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는 안 들어가도 나머지 건설기계도 모두 차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도로통법상 각종 규제 조항이 뭐 도로에서 어떻게 달려라 대부분 다 차로 돼 있어. 차. 그래서 뭐 좌회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우회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부분 다 차한테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도 대부분 다 도로통법 규정 다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대신 자동차는 건설기계 중에서 10종만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 10종이 제 밑에다가 적어놓은 아톰, 노천지도 믹믹펌마입니다. 아톰이 아스팔트 살포기,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뒤에 믹믹펌마가 다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 있어. 구체적인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믹믹펌마 안에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들어가 있는 것만 믹믹펌마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괄호로 해놓은 트럭, 지게차, 도로 보수트럭, 그다음에 저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전기, 이 4개가 건설기계이면서 특수건설기계예요. 건설기계 중에서 특수건설기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건설기계도 4종은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트럭, 지게차, 도로 보수트럭, 지도죠, 지도. 오케이? 지도.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코믹트죠, 코믹트. 줄이면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코믹트야. 코믹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는 아콘제죠, 아콘제. 코믹트, 아콘제. 뭐냐면 지도 플러스 제일 긴 거 2개가 더 들어가. 이 특수 건설기에는. 그래서 지도, 트럭, 지게차, 도로 보수트럭. 그 다음에 제일 이름 긴 거, 코믹트, 아콘제. 코믹트, 아콘제. 그것이 특수 건설기계면서 자동차인 것이고요. 자, 팁 2번째.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도로통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규정합니다. 왜? 자동차 정의 자체가 도로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는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여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규율하는 법이 도로교통법하고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아니고요. 자, 팁 아래에, 그 아래에 둘째 줄에 도교법상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뭐 때문에? 건설기계 관리법 때문에. 오케이? 건설기계 10종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건설기계 10종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기계 10종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보다 도교법상 자동차가 더 넓은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라도 차에는 해당합니다.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10종인데 자동차에 하지 않는 나머지 건설기계 다 차에는 해당해요. 자, 맨 끝에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농업용 기계는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농업용 기계 음주운전 단속 대상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 그냥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면 농업용 기계 음주 단속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자전거까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원자, 자전거까지예요. 이 농업용 기계는 저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자동차, 원자, 자전거 모든 건설기계까지 해당해요. 음주운전 금지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보시면 모든 건설기계, 즉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표현이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개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안에 개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설기계가 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죠. 특가법, 우리 도로통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위반사항 3가지를 특가법으로 넣어놨죠. 특가법에서도 모든 건설기계가 다 해당해. 거기도 똑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가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에는
모든 건설기가 다 들어갑니다. 원래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에는 건설기의 10종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특가법에서는 모든 건설기가 다 거기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모든 건설기에 다 들어가요. 근데 경운기 트랙터 농기계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농기에 넣었다가는 그걸 주장한 정당은 선거에서 아작 나버리죠. 자전거는 전 국민 관련된 건데 농기계는 딱 농촌만 관련된 거니까 농기계 음주 단속 넣는 순간 막 농촌은 그냥 다 그냥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트랙터 같은 농업용 기계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중간에 1번 중간에 이륜 자동차 가운데 100이랑 125cc 이하 그다음에 전기로 할 때는 11kW 이하의 이륜 자동차. 그래서 125cc까지는 원자인 것이죠. 125cc까지는 원자. 125cc가 초과하면 원자가 아닌 그냥 이륜 자동차고요. 자, 이번에 이 이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100이랑 125cc 이하 그다음에 전기로 하면 11kW 이하 그 원동기를 단 차, 사륜이라고 하더라도 125cc 이하면 원자가 되는 겁니다. 원자. 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 자전거는 제외하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 자전거는 전기의 힘만으로 가지 않고 페달도 조금 밟는 거. 이것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전기 자전거가 이 모든 전기 자전거가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 중에서 이 전기의 힘만으로 가. 그럼 그거 그냥 원자예요, 원자. 근데 전기도 좀 쓰고 페달도 좀 써. 그러면 그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 자전거. 그건 자전거로 봐버립니다. 그건 자전거로 봐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원자에서 제외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팁을 보시면 원자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1종, 2종 모든 면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 면허로는 원자는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 면허는 정규 면허가 아니잖아요. 연습 면허는 정규 면허가 아니어서 연습 면허로는 원자 운전할 수 없고 또 특수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거든요. 이 연습 면허는 정규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 운전할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정규 면허로는 원자는 나타나 운전할 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 이동장치 PM이라고도 하죠. Personal Mobility. 자, PM 개인형 이동장치. 이 개인 이동장치가 엄청 희한한 존재야. 뭐냐면 자,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전거 등. 왜냐면 자전거가 자전거 플러스 개인형 이동장치니까. 그런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등에도 들어가요. 왜 그래? 자동차 등이 자동차 플러스 원자인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래 뭐예요? 원래 원자거든. 원자이면서 자전거 등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자이면서 원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 개념에도 들어가고 또 자전거 등 개념에도 들어가는 것이 이 PM입니다. 아주 고약한 존재예요. 왜 이렇게 해놨어? 이 PM이 원자인 것은 맞는데 도로 위에서는 자전거랑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PM을 비록 원자이지만 자전거랑 비슷하게 규율하는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등이라는 개념으로 넣어놓고 자전거랑 비슷하게 도로에서는 다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항에서 이 PM을 저 원자랑 똑같이 규율하지 않고 원자인데 원자랑 똑같이 규율하지 않고 자전거하고 똑같이 규율하려고 하면 원자 또는 자동차 등에서 가로 열고 PM은 제외시켜놓고 유사한 조항에서 이 자전거 등 규율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자동차 등에는 안 들어가고 자전거 등에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PM이 자동차 등에도 들어가고 자전거 등에도 들어가지만 규율을 할 때는 양쪽 하나에만 들어가게끔 이제 규율을 하는 것이죠. 이따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1번에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은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해안부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 제한이 있고 또 중량 제한이 있죠. 여러분 PM이 뭐 때문에 위험하죠? 속도 때문에 위험해요? 중량 때문에 위험해요? 당연히 속도 때문에 위험하죠. 속도를 줄여놨습니다. 오케이?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한 말이 말이 안 돼. 왜? 속도하고 중량을 어떻게 비교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상하는 것이죠. 속도가 있고 중량이 있는데 속도가 위험하니까 속도를 25랑 3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속도를 25로 줄여놨다. 그래서 속도 관련된 것이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은 30kg 미만. 오케이? 그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이거 25, 30 이거 틀리게 해서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놨다. 25하고 3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속도를 줄여놨다. 자, 팁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원자에도 해당하고 또 그러니까 원자에 해당하니까 자동차 등에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등에도 해당하는 아주 짜증나는 존재가 이 PM입니다. 자, 자동차 등을 보시면 자동차 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하고요. 무속폰, 무면허,
속도 제한,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은 자동차 등 운전에만 한정하고요. 저 밑에 자전거를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법률상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가 이 자전거고요. 그래서 이 법률상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인 것이죠. 모든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는 아닙니다. 그냥 전기의 힘만으로 가. 그러면 원자예요, 원자.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법률상 전기 자전거는 전기의 힘만으로만 가지 않고 전기의 힘으로도 가고 페달도 좀 힘 써야 되고 이런 자전거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법률상 전기 자전거인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법률상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하고요. 자, 아래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을 보시면 자, 13조의 2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 첫 번째 줄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되죠. 그렇죠. 자전거 도로 따로 만들었어. 그럼 자전거 도로로만 가야 되는 거죠. 자, 2항의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됩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자전거랑 섞여서 자동차랑 섞여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해놨고요. 자, 3번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길 가장자리 구역이 뭐죠? 차도와 보도가 따로 구분되지 아니한 곳에서, 즉 보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 보행자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그 보행자 다니는 곳에 이 자전거 등은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할 수 있고요. 자, 다만 그 뒤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되고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자, 5항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가 됐건 PM이 됐건 나란히 2대 이상 가면 죽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양옆으로 가지 말고 앞뒤로 해서 가라는 것이죠. 자, 6항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횡단보도를 차로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행자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됐건 PM이 됐건 내려서 들거나 끌고 건너가면 보행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 등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차로서 건너가지 말고 보행자로서 건너가라는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 21조를 보시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앞지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신 2항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끝에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좌측으로 앞지르게 해도 되고 우측으로 앞지르게 해도 되는 것이죠. 왜?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무조건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라고 해놓으면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큰일 나죠. 앞에 어떤 차가 서 있다고 해서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려고 하면 앞지르기 하는 순간에 출발해버리면 부딪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해도 되고 오른쪽으로도 해도 되도록 자전거 등은 앞지르기를 오른쪽으로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항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끝에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고요. 앞지르기 할 수 있고요. 자, 50조 보시면 50조 특정 운전자 준수사항. 자,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아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거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시켜놨어. 왜 제외시켜놨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별도로 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3항에서 이륜 자동차와 원동장치 자전거 해놓고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리고선 똑같은 조항이 4항에 또 나와요. 자전거 등.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에 3항에서 빠지고 4항으로 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놨어? 여기 각각 3항에 대해서 형사처벌, 4항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뒤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규정해야 별도로 형량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도 해당하고 또 자전거 등에도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 장치로서 규율하지 않고 자전거하고 똑같이 규율하려고 하면 원동기 장치 옆에다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시켜놓은 다음에 별도로 자전거 등 이렇게 해서 규율을 해놓는 겁니다. 자, 상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아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똑같죠? 아까랑 똑같아. 그러나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 뒤에 처벌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처벌 조항할 때 근거 딱딱 해버리면 이 PM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리를 해줘야 돼. 양쪽에 하나만 속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 하나만 속하게 하는 방식이 자전거 등에 속하게 하려면 원자에서는 제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전거 등에만 이제 속하게끔 그렇게 해놓는 것이고요. 자, 아래 기타 용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예요. 자동차 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상 자동차 등으로 많이 가잖아요. 자동차 플러스 원자.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는 원자는 못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속도로 원자 보셨어요? 원자만 못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건 자동차 전용도로건 이륜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해놨어요. 큰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이런 것도 못 다니게 했어요. 이륜 자동차는 뭐만 다닐 수 있어? 긴급 자동차. 우리 경찰도 할리 데이비슨이 있거든요. 경찰 교통 단속에 할리 데이비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써? 막 경호 행사 같은 거 할 때 고속도로도 막 쫙 앞에서 쫙 나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륜 자동차도 이 원자뿐만 아니라 큰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차라고 해야 되지 자동차 등 하면 틀립니다. 그 점 조금 주의하시고 자 보도를 보시면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 이 보행자 안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그 다음에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 이동 로봇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딱 열거한 것들이 자동차가 아니에요. 차가 아니에요. 보행자입니다. 보행자에서 보행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 보도입니다. 보행자 단위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당연히 보도죠. 보행자 단위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보도고요. 자, 그 밑에 관련 판례에 손수레, 차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 동물이 있어. 그러면 그냥 사람, 동물이죠. 보행자, 동물이죠. 사람이 있고 말, 소가 있어. 그러면 그냥 보행자고 그다음에 그냥 가축입니다. 우마예요, 우마. 근데 거기다가 리어거를 붙여. 사람이 리어거를 끌어. 소, 말이 리어거를 딱 붙여. 그러면 차가 돼버립니다. 사람이 리어거를 끌어도 그게 차례니까요. 사람이 리어거를 끌어도 그게 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손수레를 끌어버리면 차가 돼버리면서 손수레 맨 끝에 차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손수레를 끌어 차가 돼버려요. 그런데 저 아래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예요, 차예요? 이것은 보행자로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 자전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하고 PM은 횡단보도를 보행자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 PM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동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나. 그러면 자동차가 비록 가해자는 될 수 있지만 12항목은 안 되는 것이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물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왜냐? 자전거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했단보도 보행자 보호무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 PM을 타고 지나가, 차가 쳐버렸어. 차가 잘못은 했지만 중과실은 아닌 것이죠. 그냥 보험만 들어있으면 그냥 칠해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대신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 그러면 이제 보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 등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면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보행자가 돼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수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수레를 들고 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수레만큼은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가도 그 지나갈 때 보행자로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즉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의 보호 대상이 되는 보행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수레 원래는 차인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손수레가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수레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의 보호 대상인 보행자로 본다는 것이 판례고 맞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도 차로 차선이 있습니다. 차도 차로 차선. 여러분 이게 도로죠. 도로. 이 도로에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 것이죠. 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있죠. 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이게 연석선이라고 하죠. 연석선. 자, 그다음에 이 차도 안에는 차로와 차선이 있죠. 차선. 그다음에 이게 차로. 그래서 이 차로가 구분되죠. 이 차로 안에 차도라는 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차도는 연석선으로 보도와 구분이 되죠. 차도 안에 차로가 차선으로 1차로, 2차로, 3차로가 차선으로 구분이 되죠.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맨 밑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옵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보도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오케이? 보도가 따로 없어. 그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그 선으로 딱 그어진 그 끝부분, 그것을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서 길 가장자리 구역은 누가 갈 수 있어?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아까 보셨지만 자전거 등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죠. 대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은 원래 보행자 단위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보도가 따로 없을 때 도로의 한쪽 끝을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행자 단위라고. 그런데 거기를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14번 안전지대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 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어떻게 되냐면
뭐 가장 기본적인 안전지대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길을 뚫어 놓죠.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이렇게 뚫어 놔. 이게 안전지대 이게 안전지대가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예. 또 막 아주 넓은 도로에서는 아주 넓은 데서 막 길 한쪽에다가 또 안전지대 막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또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한쪽에서 서지 않고 한 가운데서 서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서는 그 지점 관련해서 차들이 못 지나다니게 화단으로 막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안전지대입니다. 그게. 자, 오늘 긴급 자동차를 보시면 긴급 자동차 또 나와야 저 뒤에 또 나오는데 긴급 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 이게 소구혈대죠. 소구혈대. 소방 구급차, 혈액 공급차, 대통령령 긴급차. 경찰차는 없네? 경찰차는 어디에 있죠? 대통령령 안에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안에 경찰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긴급차들이 거기 숨어 있죠. 자, 소방 구급, 혈액 공급차, 대통령령 긴급차 이게 다 그냥 긴급차가 아닙니다.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 자동차 여러 가지 특례가 있죠. 그 특례가 긴급하게 사용할 때만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자, 18번. 그래서 우리 경찰차 운전하다가 뭐 문제가 되면 신고 출동하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그냥 당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자, 18번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도교법상 어린이가 13세 미만입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13세 미만, 65세 이상.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자 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자 1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에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길에서 중앙선이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는 별도의 표시등을 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옆쪽에도 달고 또 뒤에 잘 보이는데 또 표시등을 별도로 달게끔 해놨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있는데 이 등이 깜빡이요. 그러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예요. 이렇게 깜빡이고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경우 말고 깜빡이고 있으면 그 차로, 그 바로 옆 차로 지나가는 차는 일시 정지했다가 여기 어린이 통학버스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하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차도 앞지르기 하지 못해요. 운행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 하지 못하고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는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깜빡일 때는 그 차로 옆 차로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중앙선이 없거나 중앙선이 있더라도 편도 1차로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로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거기 그 내용들이고요. 자, 맨 아래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보시면요. 4호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둘 자동차가 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한정되어 있냐면 4호에 중간에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장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그래서 본인 차 또는 전세버스 이 계약을 맺은. 왜냐면 이 전세버스는 딱 그냥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 차를 만들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제공하려고 그냥 전문가로 그렇게 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는 그 운전자들을 어린이 통학버스 하여튼 뭐 운전 그 수칙을 지키도록 교양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뭐 친척 차라든가 가족 차라든가 친구 차라든가 아무 때나 그냥 갑자기 빵꾸 났을 때 막 대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타로 써버리면 그때 어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영자 명의로 돼 있는 차 또는 계약을 해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만 어린 통학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19, 20에 주차가 있고 정차가 있어요. 자, 주차. 첫째 줄 끝에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거. 주차. 자,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정지 상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정지 상태. 자, 운전.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만 운전으로 봅니다. 대신 도로가 아닌 곳은 뭐 보행자 보호, 그다음에 음주, 약물, 뺑소니는 도로가 아닌 곳도 운전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밑에 팁을 보시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어. 그러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 음주 단속, 형사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도로가 아닌 것도 음주, 약물, 뺑소니는 되니까. 대신 이번에 행정처분은 안 받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 정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밑에 관련 판례에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 주행을 하는 경우 운전이 되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전을 해야 운전입니다. 도로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전이에요. 다만 음주, 약물, 뺑소니는 도로 아닌 것도 이제 운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핸드브레이크를 풀어서 스르르 미끄러졌어. 운전이 아니죠. 미끄러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운전이 아닙니다. 술 먹고 그랬어? 운전이 아니니까 음주운전도 아닌 거예요. 자, 아래 초보 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년이 지나지기 전에 운전면허 취득됐어. 그럼 새로 취득한 때부터 다시 2년 지나기 전에니 초보 운전자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자, 서행이 있고 일시 정지가 있죠. 서행은 엄청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고, 일시정지는 일시정지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하여튼 내 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거 일시적으로 그것이 일시정지고, 서행은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아주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 서행이고요. 저 아래 모범 운전자는 자,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고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거기서 한번 끊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자,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 또 한번 끊어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다 걸쳐서 전자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발돼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범 운전자라고 합니다. 아까 1번 또는 2번에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범 운전자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기 고생하셨고요. 내일 마지막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시죠. 예.